안녕하세요. 20년차 한의학 박사 동감한의원 대표원장 주대환입니다. 한의학에서 체질을 나누는 대표적인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상체질과 팔체질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체질을 구분하는 기준부터 진단 방식, 치료법까지 모두 다른데요. 오늘은 이 두 체질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드리고 특히 팔체질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상체질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역사 깊은 이론인데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장기들, 특히 간, 폐, 신장, 비장의 기능적인 각 약에 따라서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었죠. 그래서 사상체질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장기가 강하고 어떤 장기가 약한지를 바탕으로 체질을 나누는 건데요. 이 체질에 따라서 성격이나 건강 상태, 잘 걸리는 병, 그리고 음식 궁합까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치료할 때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쓰고 식생활도 체질에 따라 맞춰야 한다고 했죠. 팔체질은 현대의학적인 요소를 접목해서 만든 이론인데요. 사람마다 장기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걸 기준으로 체질을 나눴습니다. 팔체질은 수양, 수음, 금양, 금음, 토양, 토음, 목양, 모금으로 총 8가지 체질로 나눠지는데요. 간장, 심장, 췌장, 폐장, 신장, 그리고 담, 소장, 위, 대장, 방광과 같은 10가지 주요 장기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까지 포함한 총 12가지 기관의 기능적인 강약 배열 차이를 기준으로 체질을 분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장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어떤 장기가 약한지를 기준으로 사람의 탁월한 체질을 나누는 이론이랍니다. 이렇게 나눈 체질마다 음식, 약물, 운동 등 달라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개인별로 맞춤 건강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상체질은 사람의 장부 기능, 기운의 흐름과 같은 내면적인 강약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팔체질은 장기 기능의 생리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즉, 좀 더 물리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운보다는 기능에 집중하는 체질 진단이죠. 둘째는 진단 방법이 다릅니다. 사상체질을 주로 성격, 체형, 병력, 증상과 같은 문진 중심이고 맥진은 보조적으로 사용되는데 팔체질은 맥진을 핵심으로 보고 자율신경계의 반응, 식이 반응, 생활 속 변화에 대한 반응까지 종합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한답니다. 그래서 경력이 높을수록 맥진과 임상 경험으로 체질별 장기 강약과 기능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셋째는 치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사상체질은 성격,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잡는다면 팔체질은 체질별로 맞지 않는 음식, 약물 반응도 구체적으로 조절해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음식, 운동, 한약 처방까지 체계적인 가이드가 가능하답니다. 팔체질은 사람마다 타고난 장기의 강약이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수양인, 수음인, 목양인, 모금인, 금양인, 금음인, 토양인, 토음인 이렇게 총 8가지로 나눠지는 이론인데요. 각 체질은 소화기능, 자율신경 반응, 면역력 등 각자가 달라진답니다. 체질별로 특징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수양 체질은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경우가 많아서 감기나 비염에 취약한 체질입니다.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가 좋고 계란, 두부와 같은 단백질이 도움이 된답니다. 수음 체질은 위장이 약해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고 성격이 활발하지만 또 피로는 금방 옵니다. 따뜻한 음식, 익힌 채소, 대추차가 도움이 되고 커피나 밀가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토양 체질은 체력이 좋고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요. 대사율이 높지만 살이 잘 찌기도 한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가 잘 맞고 염소나 오리고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토음 체질은 장이 예민하고 자율신경 반응에 민감한 편인데요.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 즉 자극 없는 식단이 좋습니다. 흰쌀이나 녹두, 해산물이 잘 받는 편입니다. 목양이는 간 기능이 강하고 폐나 대장 기능은 약한 장부의 체질인데요. 이 체질은 간이나 담의 기능이 과해지면 비만이나 지방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해산물보다는 소고기나 닭고기가 잘 맞는 편입니다. 모금이는 담, 간은 강하고 폐, 대장은 약한 체질인데요. 대장이 약하기 때문에 찬 성질, 특히 맥주는 더 안 받는 체질입니다. 포도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체질은 음주는 더 안 받는 편이에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잘 받습니다. 금양이는 면역력은 강하지만 위장이 약한 체질인데요. 피로가 누적되면 소화장애가 잘 나타나는 편이라 조개류가 잘 받고 바다 생선류, 게도 좋습니다. 다만 민물 해산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금음이는 대장이나 폐는 강하고 담과 간은 약한 체질인데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에 또 쉽게 탈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이나 고기류보다는 계란 흰자나 누룽지, 생선류가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음식,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 8체질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 같은 한약을 써도 반응이 정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맥진과 문진을 통해 몸의 상태와 반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질을 진단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또 오랜 임상이 쌓여야 가능한 부분이 있죠. 또 장점은 식이요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홍삼이 보약이 아니라 열을 더 올려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녹용도 체질에 따라서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체질을 알면 나에게 맞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체질의 불균형, 소화불량, 만성피로와 같은 증상도 보다 쉽게 관리해 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평생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다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끊자마자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분은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체질식으로 식단을 바꾸시고 나니까 며칠 만이 속이 편해졌다는 경우도 있어요. 체질을 알면 몸이 왜 힘들어졌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체질별 식단,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체질 이야기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